자, 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10분 입시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해드리고 오늘 2021학년 입시 설명회를 계속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9년을 시작으로 제가 컨설팅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서 2009년에 넘어가면서 컨설팅이라는 거를 특목고 아이들부터 해갖고 그때 입학사정관이라는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시점이 제가 2009년에서 그러니까 2008년에서 2009년 그 넘어가는 시점으로 기억이 나요. 요거를 제가 기억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컨설팅을 처음으로 했던 아이가 누군지를 찾아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그 중학교 2학년 때가 몇 년이었지? 라고 물어봤더니 2008년에서 2009년 그 사이 넘어가면서 저랑 같이 특목고를 준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특목고 준비하면서 그때 입학사정관을 같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2009년 동안 2009년에 제가 시작을 했다라고 봤을 때 한 2년 정도를 컨설팅을 했어요. 한 1, 2년 정도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그때 제가 컨설팅 했던 아이들을 총 합치면 한 15명에서 20명? 그러니까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컨설팅을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했는데 그때 제가 하면서 좀 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방송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 중에 솔직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거를 조금 개선을 좀 했으면 해갖고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한 겁니다. 자, 2009년 때 컨설팅을 시작해서 입학사정관이라는 걸 연구하면서 2011년이 됐을 때 제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학생들을 컨설팅을 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때 합격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가 저는 되게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만들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의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지고 어떤 성적이 형성돼야지, 어느 정도 등급이 만들어져야지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합격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런 생활기록부를 만일 제가 분석을 하고 만일 A라는 학생을 생활기록부를 구성해서 대학을 보냈을 때 B라는 학생도 A라는 학생처럼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제가 컨설팅을 시작한 후에 한 2년, 3년 정도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슷한 생기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분석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생기부가 부족했길래 내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을 만들었을 때 왜 떨어질까, 왜 불합격할까를 되게 분석을 해봤는데 그거를 알게 된 거는 컨설팅을 시작한 지 한 8년, 9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됐을 때 컨쇼라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컨설팅을 하고 생활기록부를 접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합격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는 중요하지 않다. 합격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굳이 분석할 필요는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학생의 생활기록부는 A라는 학생 거예요. 생활기록부가 좋은 생활기록부는 뭐냐면 생활기록부 안에 우리 아이의 장점과 우리 아이의 스토리와 우리 아이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능력 평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A라는 학생에게 맞춰서 B라는 아이를 만들게 되면 억지로 B라는 아이를 A화 시키다 보니까 그 학생의 진정 봐야 되는 잠재 능력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억지로 짜맞추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생활기록부, 합격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보여주고 합격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해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데 솔직히 그 생활기록부는 우리 학생의 생활기록부가 아닙니다. 좋은 생기부는 합격한 아이처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이 잘하는 능력과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걸 발전시켜 줄 수 있게끔 만드는 생기부가 정말 좋은 생기부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격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뭔가를 보고 그렇게 우리 아이의 활동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방송 보니까 생기부 합격한 아이들의 생기부를 공개하고 보여주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스카이뿐만 아니라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교 보낸 아이들의 생활기록부가 되게 많지 않을까요? 표본 집단이 많은 업체인데, 그런데 그 생활기록부 방송에다가 공개하고 이렇게 만들었더니 합격을 하더라 라고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학생이랑 학부모님한테 허락받아서 개인정보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활동 부분들을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생활기록부를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 자신과 맞지 않는 옷을 따라 입을까봐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 좋은 생기부는 누군가가 만들어지고 합격한 아이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이 잘하고 우리 학생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개인 아이만의 생기부의 이야기와 능력과 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합격했다라 그래서 그 생활기록부를 쫓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생활기록부를 보여주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학생들이 잠재된 의식으로 그걸 쫓아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합격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저희가 오픈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격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가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봤더니 제가 짱이에요. 그러니까 전 대단합니다. 그 대단한 게 뭐냐면 4등급 아이를 상위권 대학을 제가 보냈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3등급 아이, 그러니까 제가 인하대학교 방송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3등급 아이를 인하대학교를 보냈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대단하죠. 네, 그거 빵꾸 찾은 겁니다. 빵꾸 찾는 방법이 뭐예요? 뭐 경쟁률이랑 흐름이랑 이런 거 다 파악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컨설팅을 했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약하니까 교과 전형을 잡아서 빵꾸 날 수 있는 것을 몇 개 찾아가지고 도전을 해보자 해서 성공했어요. 그게 뭐가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솔직히 말해서 그 아이만 된 거예요. 제가 10명의 아이를 그렇게 했을 때 합격하는 아이들은 10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의 학생이 그렇게 상위권 학교로 말도 안 되는 성적으로 뚫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들 또 3등급 아이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 못하겠어요. 이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되려면 그때 상황과 그때 어떤 하늘의 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경쟁률이 움직이고 사람들의 눈치에 대한 변수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지만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명을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보내는 아이는 한두 명밖에 안 돼요. 10명을 그렇게 다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빵꾸가 날 만한 곳이 많지도 않고요. 예측은 하겠죠. 대신 그게 나의 능력이 그 정도까지 된다라고 솔직히 저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 잘못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솔직히 가장 걱정이 됐던 건 뭐냐면, 내가 작년에 말도 안 되는 아이를 대학을 보냈다라는 걸 어필함으로써 내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컨설턴트가 있는 걸 보고 솔직히 되게 걱정이 됐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우리 학생들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되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입시는 뭔가 변수를 따져서 말도 안 되는 상위권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를 분석하고 성적표를 분석했을 때
적당히 갈 수 있는 대학을 찾고 도전할 수 있는 대학과 안정권 대학을 찾아주는 게 컨설턴트가 할 일이지, 말도 안 되는 성적표를 내가 높이 대학교를 던져줄 수 있으니까, 붙여줄 수 있고 합격시켜줄 수 있으니까 나를 믿고 돈을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떨어지면 누구 탓하겠어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컨설턴트들은 아이들이 불합격을 하는 경우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저희 컨쇼를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컨쇼의 가장 큰 방향성은 무조건 합격을 시켜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 라인을 짤 때 상중하 라인을 짜는데 하 라인을 갖고 학부모님들이랑 가장 많이 싸웁니다. 왜? 거기까지 못 내리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기까지 어떻게든 내려야 되거든요. 왜? 재수를 안 한다면 상중하 라인에서 안정권을 잡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정성과 도전권의 대학을 짜는 게 컨설팅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4등급, 5등급을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보냈대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간 거고, 그 아이가 우리 아이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말도 안 되는 성적을 대학을 잘 보낼 수 있다? 저는 그런데 컨설팅 맡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봐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를 보고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등급이 합격한 아이들의 등급을 보고 그걸 갖고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이 있답니다. 솔직히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고,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학원에서 나눠준 배치표 펴놓고 입시에 대해서 아이들과 상담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입시 배치표는 말 그대로 대학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거기 나와 있는 성적과 등급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학교가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는 솔직히 큰 기준선을 잡고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합격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대학 레벨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더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데이터를 2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자, 위에 학과가 하나 있는데요. 합격자 평균 등급이 3.2등급 아이가 합격을 했답니다. 그러고 봤더니 동그라미 쳐진 데가 합격한 거예요. 봤더니 2등급 대 아이들이 좀 몰렸고요. 3등급 대 명 있고 4등급 대 아이들이 왕창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과 4등급 아이들이 왕창 뽑히다 보니까 평균을 내봤더니 3.2등급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일 3등급이라면 이 학교 4등급도 붙으니까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겠네요. 지금부터 말하는 거 일반고 기준입니다. 일반고 3등급 아이가 이 학교 4등급도 붙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러고 다음 대학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학교 봤더니 여기도 3.3등급 아이가 합격을 했어요. 봤더니 2.6등급부터 5.3등급까지 합격을 했대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아이들의 분포대가 형성이 됐고 5.3까지 합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약 3등급이라면 합격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부터 단순 내신 등급 가지고 이 2대학교를 지원한다라고 볼게요. 보세요. 내가 만약 일반고 3등급인데 위에 대학교를 집어넣었을 때 단순 데이터의 등급만 보면 합격하겠네요. 그죠? 왜? 3.2등급 아이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겠죠. 이 아래 대학교도 마찬가지네요. 3.3등급이 합격했으니까 여기도 지원할 수 있겠네요. 위와 아래의 대학교를 다 지원할 수 있겠네요. 또한 3등급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에 있는 대학교는 경희대학교고 아래에 있는 대학교는 서울여대입니다. 서울여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경희대학교가 서울여대보다 훨씬 높은 학교예요. 그런데 두 학교 모두 다 3등급 아이가 합격을 합니다. 이렇다면 합격 입시 결과만 보고 분석한다면 우리 아이는 경희대학교와 서울여대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는 거죠. 그런데 대학교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를 보고 그걸 가지고 기준선을 잡아서 아이들을 컨설팅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학교가 입시 결과를 학종을 발표할 때 이렇게 구체적인 분포대 데이터를 보여주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 등급, 요 앞에 나와 있는 단순 등급만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 등급만 보고 컨설팅을 제대로 못한다라면 등급이 합격했기 때문에 너도 그 등급이니까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여기 나와 있는 5.3등급과 2.6등급의 차이는 학교 수준의 차이가 일어날 수 있고요. 서울여대 5.3은 특목고예요.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그렇다면 특목고의 5.3등급의 원점수와 일반고 3등급의 원점수를 비교 분석을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원점수와 편차와 학교의 수준을 다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전체 서류에 대한 평가 요소를 다시 분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이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등급만 보고 대학 라인을 짠다? 신인 겁니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나도 못하는.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단순 데이터만 보고 준비한다는 건 잘못된 컨설팅인 겁니다. 내신 등급을 보는 게 아니고 학교 수준의 원점수를 따져서 대학교 합격할 수 있는 기준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컨설팅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컨설팅 한 다음에 2009년 컨설팅을 시작하고 2011년이 되는 그 2년차 때 이렇게 나도 대학교를 분석해 봤거든요. 왜? 몰랐습니다. 하면서 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변수,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고, 그러면서 경험을 쌓고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면서 또 경험을 쌓고 많은 생활기록부를 보다 보니까 학생들마다의 학교마다의 수준, 학교의 원점수와 편차를 통해서 합격하는 데이터들이 구분된다는 걸 알게 되고, 생활기록부 안에 어떤 글이 써졌을 때 사정관들이 잘 평가하고, 이런 것들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저도 컨설팅 한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는 합격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에 목말라서 죽어버리려고 했고요. 이거 한번 구해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고요. 저도 말도 안 되는 아이 대학 한 명만 보내면 그거 가지고 엄청난 마케팅을 했습니다. 나 이런 능력 갖고 있다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를 이제 알겠어요. 또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 보고 저도 대학 라인 짰었습니다. 이게 제가 2년차, 3년차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컨설팅을 한 1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컨설팅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학교 입시 결과는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방송을 찍어드린 겁니다. 뭘 찍어드렸냐면 성적표 원점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컨슈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왜? 그렇게 원점수를 통해서 편차를 구해서 학교 수준을 알려면 수천 명의 아이를 컨설팅을 해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국 단위 아이들을 다 봐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였습니다. 하여튼 이건 컨쇼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해야지 컨설팅이라는 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정보를 얻으실 때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보를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10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깐만 있다가 2021학년 수시 입시 설명회 본방송 시작하고요. 1부는 제가 준비했고요. 2부는 윤현준 컨설턴트, 3부는 이우승 대표가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1부, 2부, 3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